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시작을 할 거야. 지금까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걸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삼각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래프도 한 두세 번, 활용도 한 두 번 정도 걸쳐서 강의를 만들어 볼까 한다.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게 될 건데, 우선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각하고 호도법 이런 거를 일단 알아야 돼. 자,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 했던 삼각비, 직각삼각형의 삼각비까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의 내용을 먼저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자, sin A라는 것은 우리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배웠죠. 자,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배웠어.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배웠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대변을 바로 높이라고 하고, 이웃하는 변 중에 빗변이 아닌 변, 얘를 밑변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가 빗변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sin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sin b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지만, 빗변은 여기 똑같이 어차피 직각의 대변을 빗변이라고 하고, 이쪽이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에 마주보고 있는 변, 여기를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b하고 이웃하고 있는 요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이쪽을 높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쓰지만, 이 높이는 요 앞에 있는 각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좀 배웠을 거야. 물론 우리가 배울 요 삼각함수에서는 이 빗변분의 높이 이런 개념으로 삼각함수를 정의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라고 일단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각에서 삼각기, 특수각, 그러니까 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 사인의 값은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커지고, 코사인 0도는 1에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작아지고요. 탄젠트는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리고 이 값은 정해지지 않다.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의 특수각들의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요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교재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로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반각이라는 것은 시초선 OX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초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요. 동경이라는 말이 또 처음 나왔어. 이걸 먼저 정의를 좀 해보고 갈게요. 시초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을 잴 때 시작이 되는 선이야. 보통 OX라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각, 이런 각을 우리가 뭐 세타 아니면 알파도 이렇게 했을 때, 요 알파 정도만큼 회전했을 때 요 바라보는 것, 이거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각, 요점을 P라고 할게.
각 XOP의 크기는 그냥 알파도가 아니고 사실 여기가 한 바퀴 돌고 알파가 됐을 수도 있고, 그치? 또 두 바퀴를 돌아서 알파가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 건 360도지? 그래서 이 알파가 나타내는 것은 알파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360도 더하기 알파도 이럴 수도 있고 720도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60을 몇 바퀴 돌고 나서 알파도를 더한 거하고 똑같다. 이 우리가 OP라는 방향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추가로 알파만큼 회전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회전할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서 반대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알파로 갈 수 있어. 이건 뭐냐 하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알파도를 갖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낼 때에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는데 요 n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0을 포함해서 자연수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음의 정수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전부 다 요 동경 OP를 나타내는 각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초선을 정의할 때는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각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음의 방향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경 OP가 있어. P라는 점이 있고 이 동경에 대한 이 각을 알파도라고 예를 들어서 50도 60도라고 할게요. 이 각을 60도라고 하면 이 60도는 OP에 대한 각인데 사실 이거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60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360에다 60을 더해서 42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720도에다가 60을 더했으니까 78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60 더하기 60이니까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00도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지.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300도를 움직이면 여기가 300도라면 그렇지 여기가 60도니까 이쪽이 300도가 되겠지. 그래서 왜 시계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360에서 거꾸로 두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 360도 곱하기 2에서 60도를 더해주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720도니까 마이너스 66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잘 봐서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360도를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는 360도를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고 그렇지? 또 한 번 빼면 여기 나오고 또 여기서 이리 갔을 땐 360도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것은 360도씩 계속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책이 나와 있는 대로 시초선 OX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각 XOP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단 n은 정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는 보통 이제 0도에서 360도라고 사이를 이렇게 가장 작은 각의 단위로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면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 사이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0도하고 360도라고 사이를 쓰고요. 개념 플러스에 보면 각 4분면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경이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요 각은 2, 4분면의 각이다. 또 동경이 만약에 이쪽이라면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서 그렇다면 요 각은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럼 우리가 1, 4분면의 각과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1,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걸 알파도라고 하면 얘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이다 라고 쓴다면 사실은 틀린 거야. 일단 맞긴 맞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360도를 돌아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보다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n은 정수 이렇게 적어줘야 1, 4분면의 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등호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는 이게 지금 0도라니까 0도하고 90도니까 이 축이 바로 등호가 연결되는 건데 이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등호를 써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2,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할까? 2, 4분면의 각은 90도부터 180도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사이 그리고 반드시 n은 정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 4분면도 표현해볼까? 3, 4분면의 각 원래 여기 제 2, 4분면, 제 3, 4분면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제 1, 4분면의 각 써줘야 됩니다. 이거 원래 정확한 표현으로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3, 4분면의 각은 자 여기가 지금 180도고 요만큼은 270도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작다. n은 정수이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4, 4분면은 여기가 270도, 여기는 36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쓴다면 4,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이렇게 쓰면 이게 4, 4분면의 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쓴다면 절대로 이렇게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일반각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다. 자,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일반각 하나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두 번째로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호도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360도를 한 바퀴로 한 바퀴 이런 거 있지. 전체를 한 바퀴라고 했을 때 이 한 바퀴를 도는 것을 360도라고 했을 때 이 360도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뭐 720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게 3600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7200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단위로 도의 단위로 몇 도, 이 도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해. 근데 이 60분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익숙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써왔지만 이 60분법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숫자가 엄청 커.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에도 큰 숫자를 작게 만들어서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그라고 했잖아. 이 60분법도 마찬가지야. 60분법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호도법의 단위로 좀 낮춰서 계산하면 사이즈를 좀 작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우리가 각도에 대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낸 거야. 호도법은 어떻게 기본 단위가 뭐냐 하면 일단은 뭐 60분법은 한 바퀴가 360도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아주 쉽죠.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호드법의 단위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있어. 아, 그래? 자꾸 무슨 메시지가 오네?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은 어떤 부채꼴이 있었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1이라고 할 거야, 이제. 이 각도가 1이라고 할 거야. 자, 요게 지금 1라디안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1라디안. 그러면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RAD라고 표현해. 2라디안이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라디안일 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둘 다 1, 1로 쪼개면 호의 길이가 6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것은 1라디안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새롭게 1라디안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1라디안하고 그 다음에 60분법 도 있잖아, 도. 이거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썼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이다. 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거 좀 어렵잖아.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거 하나로 외웠어. 어떻게 외웠냐 하면 파이가 180도이다. 이렇게 하나만 외운 거야. 그거 하나만 외우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아주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 라디안에서 라디안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180도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요 라디안의 요 표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요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 요건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은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고요.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가 1도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1도가 180분의 파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파이가 180도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파이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랑 똑같아. 3.141592 뭐 이렇게 나가는 원주율의 숫자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조금 새로운 단위니까 조금 헷갈릴 건데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체크 보면 다음 각을 호도법은 60도로 60분법은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135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135도에다가 180분의 파이 이거만 곱해주면 돼요. 180도랑 파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135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40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마이너스 240도 여기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돼요. 요거 약분하면 45로 약분이 되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0으로 약분하면 3분의 4파이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날이 올 겁니다. 자, 3분의 2파이 얘를 이게 지금 60분법이 아니고 호드법이잖아. 이거를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
3분의 2에다가 파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80도라고 했지. 파이 대신에 180도만 대입해주면 돼. 그리고 약분하면 60이니까 120도 이렇게 쓰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4분의 5 파이인데 파이 대신에 180도만 곱해주면 대입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45가 되고 45에다 5 곱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5, 25, 4, 5, 20, 225도. 그렇죠? 225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60분법이 되어 있는 것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이 도하고 도가 서로 약분이 되는 거야. 그치? 다른 게 아니고 이 도하고 도가 약분이 돼야 돼. 이 도가 서로 없어지는 거지. 180도랑 파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 호도법으로 나타낸 것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요 파이 대신에 180도를 곱해주는 거지. 그치? 파이 대신에 180도를 곱해주면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서절로 이렇게 60분법이 다닌 요 도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볼게. 일단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공식을 알아둘게요. 호의 길이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인데 이 중심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써 있어. 세타. 자, 그런데 이 세타라는 것은 여기에 세타 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 도가 없잖아. 이거 라디안이라는 거야. 라디안이라는 얘기야. 아, 라디안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 도라고 쓰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가 몇 도라고 했지? 요 파이가 180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2하고 180도 곱하면 360도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360도, 2파이하고 360도가 약분이 되면 남는 건 R하고 세타가 되겠어. 오, 그래? 그럼 이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 공식 반드시 외워야 돼.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고, 자,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같은 방법으로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인데 요 파이가 180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80도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인데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약분하면 요 도까지 다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새로운 공식이 나오고 여기서 요 세타가 R 곱하기 L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라고 봤을 때 요 R 세타가 L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나오고 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미 배웠던 공식이야.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해요. 자, 이 부분을 좀 캡처를 해놓을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해 두고 잘 모르겠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기에서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2, 4분면에 존재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잖아. 이게 2, 4분면에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2, 4분면의 각은 제 2, 4분면의 각은 90도하고 그렇지 어디냐 하면 동경이 이쪽에 있어야 돼. 요런 동경이니까 요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270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90도하고 세타라고 할게. 알파도라고 할게. 아까 했던 것처럼 알파도 180도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2, 4분면에 각이 되는데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알파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요 사이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그냥 봤을 때 이거 100도잖아. 100도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이건 이사분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쉽게 구하는 방법은 360도를 계속 더하거나 빼서 요 사이에 각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여기다 360도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10도가 되겠지? 110도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 거야.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90과 알파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270인가요? 마이너스 270도 그 다음에 알파고 요거는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을 곱했지 그지? 다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90도를 더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마이너스 270도가 맞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80도가 되겠지 그리고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 써줄게요 아니지 이게 맞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50도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 잠깐 좀 헷갈렸어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했어 내가 여기서 360도를 더해봤지 그래서 요 사이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든 거야 여기서 800도야 너무 커 그럼 여기서 360도를 빼볼게 360도를 빼면 어떻게 돼? 440도지? 그것도 너무 커. 또 360도를 빼볼게. 그럼 어떻게 돼? 80도가 되겠다. 이 80도는 90도하고 180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 5분의 7파이랑 4분의 11파이도 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360도라는 것은 한 바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호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이는 180도라고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180도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 근데 180도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7 곱하기 180도 이렇게 되고 요거 약분하면 36이 돼서 7 곱하기 36을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36 곱하기 7을 하면 6, 7, 42, 3, 7에 21, 252도가 되니까 252도는 3, 4분면에 가게 되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자, 이제 호도법하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인데 180도가 우리가 파이라고 그랬어. 여기 각이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90도잖아. 90도. 90도는 어떻게 되냐면 180도의 반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90도가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그 다음에 270도는 어떻게 될까? 파이에다가 또 90도를 더한 거니까 2분의 3파이. 한 바퀴가 다 돌면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외운다기보다도 저절로 이제 알게 될 거야. 90도가 2분의 파이가 되고 180도가 파이 그 다음에 270도가 2분의 3파이 360도가 2파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분면의 각이면 2분의 파이하고 이거 세타라고 할게. 세타가 2분의 파이하고 여기가 파이잖아. 그지? 파이 사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표현한 각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2파이 자체가 360도니까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리고 세타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 그리고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일반각을 이렇게 60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좀 어렵지? 다시 정리할게요. 마지막이야. 자, 여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 4분면의 각은 이렇게 일반 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2파이 곱하기 n이니까 이렇게 쓸게.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리고 세타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360도를 빼거나 더해봤잖아. 그럼 여기 5분의 7파이 이렇게 있으면 5분의 7파이에다가 2파이를 빼고 더해도 되는 거고 이 5분의 7파이를 딱 보는 순간 5분의 7파이를 보는 순간 이게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는 작잖아. 5분의 7이라는 것은 5분의 5파이보다 크고 5분의 7파이는 5분의 7파이는 자 5분의 10파이보다 작으니까 무슨 얘기야? 1파이하고 2파이 파이하고 2파이 사이면 어딥니까? 파이는 180도고 2파이는 360도니까 아 여기 어딘가에 있는 동경이겠구나. 뭐 정확하게는 여기 정도 되겠지. 3, 4분면이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2,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미음번에 보면 4분의 11파인데 4분의 11파이는 우선 이게 좀 너무 큰 숫자잖아. 그래서 여기서 2파이를 빼주는 거야. 아까 360도를 빼고 더했던 것처럼. 여기서 2파이를 빼면 2파이가 4분의 8이잖아. 그럼 4분의 3파이가 되거든. 자, 4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4분의 3파이는 4분의 4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2파이보다 크니까 아 이게 뭐야? 4분의 2파이보다 크니까 아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는 파이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 2, 4분면의 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도는 많이 못 나가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유형 1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1-1번 문제도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1-1번. 이거 별표 한 5개. 별표 5개. 네. 별표 5개. 세타가 2파이하고 4파이 사이라고 했고, 그리고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3, 4분면은 요 정도의 각이잖아. 요 정도의 각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돼. 그래서 세타가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되겠고 이게 어쨌든 뭐 2n 파이 더하기 파이하고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타가 2파이하고 4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면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고 4파이는 두 바퀴를 도는 게 4파이야. 결국 요게 2파이하고 4파이라는 얘기는 n이 0이 돼버리면 여기서 n이 0이 돼버리면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까지가 되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고 n이 1이면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2파이 n이 1이니까 2파이 더하기 파이 3파이가 되고 여기다 1을 넣으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7파이 이렇게 되니까 2파이하고 4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 n이 3이면 n이 2면 여기 4파이가 되겠지? n에 1을 넣으면 4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5파이 5파이보다 크고 여기다 2를 넣으면 4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11파이가 돼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타는 요 사이에 들어가면서 3, 4분면의 각이니까 세타의 범위는 요만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2분의 세타가 몇 4분면이냐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똑같이 2로 나눠주면 2분의 3파이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3파이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 4분의 7파이는 요거는 4분의 8파이인 2파이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2파이니까 요 2분의 세타의 범위는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디니? 그렇지.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 4분의 7파이한 요 정도 사이에 어떤 각이 있어서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되겠다. 따라서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디냐 하면 4, 4분면의 각이 된다. 제 4, 4분면. 그래요. 조금 이상한데 이거 한번 볼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2분의 세타는 사실 이거의 반이니까 나는 2, 4분면 같은데 2분의 세타의 각이 어디에 범위가 있을까 했는데 만약에 n이 0일 때에는 어떻게 되니?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세타 4분의 3파이가 돼서 여기에서는 2분의 파이가 여기고 파이고 4분의 3파이는 한 요정도 될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각이 바로 2분의 세타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n이 0일 때에는 1, 4분면이고 n이 1일 때에는 4, 4분면이 돼. 그렇지.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걸 2로 나누면 2분의 5파이 2분의 세타 4분의 11파이인데 2분의 5파이는 어디냐 하면 여기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5파이는 서로 2파이 차이가 나. 2분의 5파이에서 2파이를 빼면 2분의 파이가 되거든. 결국 얘는 다시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는 3파이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쓰면 여기가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다시 2파이, 여기 2분의 5파이, 3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커지는 건데 2분의 5파이하고 4분의 11파이는 바로 요 사이 요 각이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하고 4분의 11파이 사이에 여기에 세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n이 2일 때는 다시 1, 4분면의 각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n이 세타가 요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4, 4분면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3, 4분면의 각을 반으로 나누면 1, 4분면이 될 때도 있고 4, 4분면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요 문제는 나중에 더 일반화시켜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를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거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줄게요.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다. 그럼 세타를 어떻게 쓰냐 하면 아까 봤지만 3, 4분면이라는 것은 요 부분인데 자 여기가 0, 2분의 파이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 파이가 되고 또 90도가 더해져서 2분의 3파이 다시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2분의 5파이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은 세타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인데 여기에 2n파이를 써줘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요거 2로 나누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가 돼. 자, 여기 n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n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인데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 자, 여기 4분의 3파이가 여기야. 자, 요거 135도입니다. 여기다 180도 넣으면 여기가 135도잖아. 그치?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니까 여기 요 사이에 2분의 세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가 세타면 요 부분에 2분의 세타가 있는 거야. 요 부분에 2분의 세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에 있겠구나. 아까 내가 1사분면이라고 얘기했나? 쏘리, 2사분면이다. 아까 전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 n이 1이면
n이 1이면 여기다 1을 넣으면 n에다 1을 넣으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야.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얼마? 2분의 3파이가 되고 2분의 세타고 여기다 n에다 1을 넣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7파이야. 그럼 2분의 3파이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4분의 7파이는 이쪽이 돼. 225도였나 아까? 그렇지. 아니죠. 315도가 되겠죠. 여기 180도를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7 곱하기 180이니까 이게 지금 45가 되고 7하고 45를 곱하니까 7호 35, 47, 28. 그렇죠? 315도가 되겠죠? 315도. 4분의 3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5도란 얘기고 어디야 또? 2분의 3파이랑 4분의 3파이 사이니까 요 각이 바로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따라서 몇 사분면입니까? 제 4사분면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볼까? n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n파이. n에다 2를 넣으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야.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2분의 5파이가 되고, 2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다가 또 2를 대입하면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11파이가 돼서 얘는 또 2분의 5파이랑 4분의 11파이는 요 사이의 각. 역시 2사분면의 각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된다 보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둘 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타가 3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2사분면과 4사분면 두 개로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무 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이거 문제 풀어볼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된다? 라디안으로 표현되면 L은 R세타로 표현이 되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했어. 이 R은 당연히 반지름이고 세타는 중심각의 호도법이고 그 다음에 L은 호의 길이 S는 넓이라고 부채꼴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지름이 4고 중심각 세타가 6분의 파이야. 그럼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되느냐? L은 R세타라고 그랬잖아. R세타. 그래서 4 곱하기 6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되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면 R제곱 4의 제곱 세타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2분의 1 RL L이 방금 구한 3분의 2파이잖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떤 방법을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선생님이 더 하려고 했었는데 더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일반각과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정의하고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 요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내가 처음 얘기했던 거 특수각에서 삼각비의 각 30도, 60도, 90도 이런 각들 있지?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삼각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일반각과 호도법까지 다 삼각함수를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관련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야.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래요. 오늘 여기까지만.